괴물 그 자체, 김민재 미친 수비력에 와킨스 힘도 못 썼다. 케인 충격 잠수. 노이어 치명적 실수로 미넨 올 시즌 첫 패배. 경합 승률 100% 찍은 김민재, 미넨 vs 빌라. 한국산 철기둥 김민재가 86분을 뛰면서 이번 시즌 최상의 컨디션을 다시 한번 드러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소속팀인 독일 최고 명문 바이에른 뮌헨이 월드클래스 골키퍼 마누엘 노이어의 판단 미스로 인해 실점하며 적지에서 허무하게 패했다. 뮌헨은 유럽 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리그 페이즈 단계에서 이뤘던 41경기 연속 무패 기록을 마침내 끝냈다. 벨기에 출신 뱅상 콤파니 감독이 이끄는 뮌헨은 3일 한국 시간 영국 버밍엄 빌라파크에서 열린 2024-2025 우에파 챔피언스리그 리그 페이즈 2차전 원정 경기에서 지난 시즌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 깜짝 4위를 차지하며 돌풍을 일으켰던 에스턴 빌라에 0에서 1로 무릎을 꿇었다. 에스턴 빌라는 이번 시즌에도 좋은 성적을 유지하면서 강팀을 위협하고 있지만 전력 자체로는 뮌헨이 한 수 위인 것으로 분석됐다. 깐깐한 수비로 해리 케인 앞세운 뮌헨의 공세를 차단하고 경기 막판 특급 조커혼 두란의 한 방이 터지면서 웃었다. 이날 결과는 뮌헨이 올 시즌 개막 후 처음으로 진 경기다. 독일 분데스리가에서 4승 1무로 선두를 달리는 뮌헨은 독일 축구협회 포칼 1라운드에서 4에서 0 승리를 거뒀고 지난달 챔피언스리그 첫 경기에서도 크로아티아 명문 디나모 자그레브를 9에서 2로 대파하는 등 승승장구하는 중이었다. 하지만 주포 해리 케인이 고전하는 등 공격수들이 침묵하는 가운데 1982에서 1983 시즌 이후 41년 만에 유럽 클럽 대항전 최고 무대를 밟은 에스턴 빌라에 격침당하고 이변의 희생양이 됐다. 아울러 뮌헨은 지난 2017에서 2018 시즌 조별리그 당시 우나이 에메리 현 에스턴 빌라 감독이 이끈 PSG에게 0에서 3으로 패한 뒤 조별리그 단계 그리고 올 시즌 개편된 리그 페이즈 단계 통틀어 41경기 무패 행진을 달려왔다. 공교롭게도 역시 에메리 감독이 이끄는 에스턴 빌라가 뮌헨의 41경기 무패 행진에 제동을 걸어버렸다. 에스턴 빌라는 대부분 경기 지표에서 크게 밀렸지만 집중력을 발휘한 끝에 이겼다. 공점유율에서 30%-70%로 뒤진 에스턴 빌라는 슈팅수 5에서 17, 유효 슈팅수 2에서 7에서도 열세였으나 후반 34분 터진 두란의 결승포에 힘입어 2연승을 달렸다. 이날 결과로 순위표 내에서의 두 팀 입지도 확 바뀌었다. 챔피언스 리그는 이번 시즌부터 이전처럼 조별리그 형식이 아닌 본선에 오른 36개 팀을 4개 포트로 나눠 포트마다 2개 팀씩 무작위로 추첨된 8개 팀과 승부를 통해 토너먼트 진출팀을 가리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1위부터 8위까지 토너먼트 직행, 9위부터 24위까지 플레이오프를 치르기 때문에 추가 경기를 소화하지 않기 위해 초반부터 승수를 쌓는 게 중요하다. 특히 뮌헨처럼 우승을 목표로 하면서 여러 대회에 참가하는 팀은 더욱 그렇다. 플레이오프를 가지 않는 게 최선이다. 그러나 에스턴 빌라전 패배로 리그 페이즈 초반이지만 중위권까지 순위가 떨어졌다. 뮌헨은 36개 구단 중 15위에 머무르게 됐다. 에스턴 빌라는 보루시아 도르트문트, 바이엘 레버쿠젠, 이상 독일, 브레스트, 프랑스, 벤피카, 포르투갈, 리버풀, 잉글랜드, 유벤투스, 이탈리아와 함께 초반 2연승을 달렸다. 골득실 등에서 밀려 순위는 6위다. 이날 다요 우파메카노와 함께 변함없이 센터백으로 선발 출전한 김민재는 0에서 1로 뒤져 득점이 필요했던 후반 41분 레온 고레츠카와 교체되면서 그라운드를 떠났다. 최근 세리에 A, 이탈리아 최우수 수비수로 뽑혔던 나폴리 시절 경기력을 회복했다는 평가를 받는 김민재는 이날도 자신의 위치에서는 실점 빌미를 내주지 않고 안정적인 수비력을 보여줬다. 뮌헨이 공 점유율을 압도하며 공세를 펴다가도 에스턴 빌라의 몇 차례 공을 탈취당해 역습을 허용하려는 순간이면 발이 빠른 수비수인 김민재가 상대 공격진을 따라잡아 공격을 무위로 돌렸다. 이날 에스턴 빌라는 4-4-2 포메이션으로 나섰다. 에밀리아노 마르티네스 골키퍼가 장갑을 꼈고 리카디뉴, 파우 토레스, 디에고 카를로스, 에즈리 콘사가 수비를 구성했다.
중원은 유리 틸레망스와 아마두 오나나가 지켰다. 측면은 제이든 필로진과 제이콥 램지가 맡았다. 최전방에 올리 와킨스, 모건 로저스가 나와 득점을 노렸다. 미네는 4-2-3의 1전형으로 나왔다. 노이어 골키퍼를 비롯해 알폰소 데이비스, 김민재, 우파메카노, 유주아 키미이가 수비를 구축했다. 알렉산다르 파블로비치와 콜라트 라이머가 3선에서 수비를 보호했다. 2선은 세르주 그나브리, 마이클 올리세, 킹슬리 코망이 자리 잡았다. 최전방에 케인이 출격했다. 미네는 슈팅 수에서 17에서 5로 크게 앞서는 등 경기 주도권을 쥐고 시종일관 홈팀을 밀어붙였으나 골결정력이 부족했고 결정적으로 두란의 골 장면에서 노이어가 골문을 지키지 않고 상당히 전진한 판단이 아쉬웠다. 이날 후반 25분 와킨스를 대신해 교체 투입된 콜롬비아 국가대표 공격수 두란은 역습 때 우파메카노와 경합하던 중 노이어가 페널티 아크보다 앞으로 나오는 등 전진 수비를 펼치가 기습적인 중거리 슛을 시도했고 이게 적중하면서 골망을 출렁였다. 콤파니 감독은 부랴부랴 마티스 텔과 고레츠카를 넣어 공격을 강화했으나 효과를 보지 못했다. 미네는 오히려 상대 문지기인 2022 카타르 월드컵 골키퍼상 수상자인 아르헨티나 국가대표 문지기 로베르토 마르티네스의 선방에 좌절했다. 마르티네스는 종료 직전 케인의 예리한 슛까지 몸을 날려 쳐내며 미넨을 울렸다. 김민재는 에스턴 빌라전 직후 축구 통계 매체 풍몹에서 평점 6.9점을 얻었다. 8.0점을 얻은 데이비스, 7.1점을 챙긴 키미이에 이어 우파메카노와 함께 팀 내 세 번째로 높은 점수다. 이날 유럽 9개 경기장에서 챔피언스리그 리그 페이즈 경기들이 열린 가운데 프랑스 구단 릴도 홈에서 지난 대회 우승팀인 레알 마드리드, 스페인을 꺾는 이변을 일으켰다. 이탈리아 출신 카를로 안첼로티 감독이 이끄는 레알 마드리드는 이날 프랑스 릴 피에르 모로아 경기장에서 열린 2024-2025 챔피언스리그 리그 페이즈 원정 경기에서 전반 추가 시간 상대 공격수 조너선 데이비드의 내준 페널티킥 선제골을 만회하지 못하고 0에서 1로 졌다. 레알은 최근 공식 대회 36경기를 치르면서 유지했던 무패 기록이 깨졌다. 원정 경기에선 25경기 무패 기록을 이어갔으나 역시 중단됐다. 우에파 챔피언스리그 14경기 무패 역시 날아갔다. 이 경기 전까지 레알 마드리드의 마지막 공식전 패배는 지난 1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스페인과 코파 델 레이, 구강컵, 16강전, 2에서 4이었다. 레알 마드리드의 같은 영고지 라이벌인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도 벤피카, 포르투갈과 원정 경기에서 19개 슈팅을 허용하며 0에서 4로 대패하는 등 스페인 두 팀이 자존심을 구겼다. 한국 대표팀 미드필더 황인범이 풀타임을 소화한 네덜란드 명문 페이노르트는 지로나, 스페인을 원정에서 3에서 2로 제압했다. 이에 따라 황인범은 선수 경력 중 처음으로 챔피언스리그 무대에서 승리를 맛봤다. 황인범은 지난 시즌 츠르베나 즈베즈다, 세르비아 소속으로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에서 경쟁했으나 당시 팀이 1무 5패로 탈락한 바 있다. 강팀들이 줄줄이 쓴맛을 보면서 리그 페이즈 순위표도 요동쳤다. 미넨이 15위, 바르셀로나가 16위, 레알 마드리드가 17위에 포진하는 등 세계 축구 3대 명문으로 불리는 레바민 2중위권에 나란히 몰렸다. 지난 대회 4강에 올랐던 이강인 소속팀 PSG, 프랑스는 19위다. 2. 제발 떠나라. 오른쪽 화살표. 문제는 손흥민급 연봉. 실패하면 1,400억 손해. 안토니급 최악의 영입. 겨울 판매 도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한때 역대 최악의 영입 중 하나로 꼽혔던 선수를 판매하기 위해 나선다. 영국의 팀토크는 2일 한국 시각 맨유는 계약 문제를 고려해 1월에 해리 맥과이어를 잔혹하게 매각할 예정이다라고 보도했다. 맥과이어는 지난 2019년 맨유에 합류한 잉글랜드 대표 수비수 중 한 명이다. 당시 레스터시티에서 활약하던 맥과이어를 데려오기 위해 맨유는 무려 8천만 파운드, 약 1,400억 원을 지불하며 역대 수비수 이적료 신기록을 경신했다. 맨유와 맥과이어가 세웠던 기록은 아직까지 깨지지 않았고
맥과이어는 현재 세계에서 가장 비싼 수비수로 남아있다. 맥과이어는 이적료의 가치를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며 매 시즌 하락세를 거듭했다. 첫 시즌 리그 38경기에 모두 출전해 기대치를 만족시키는 듯 보였던 그는 이후 점차 하락세에 빠지며 매 시즌 단점이 두드러졌다. 지난 2020에서 2021 시즌부터 주전임에도 잦은 실수로 팬들의 비판을 받기 시작했으며 2021-2022 시즌에는 28경기에 선발 출전하며 많은 기회를 받았지만 맨유의 순위 하락에 가장 큰 지분이 있다고 평가받았다. 2022에서 2023 시즌을 기점으로 주전 자리에서도 완전히 밀려났다. 에릭 테나흐 감독이 새롭게 영입한 리산드로 마르티네스가 라파엘 바란과 짝을 이루어 주전 센터백으로 나섰고 맥과이어는 리그 8경기 선발 출전에 그치며 팀 내 입지를 상실했다. 지난해 여름에는 주장 완장까지 브루노 페르난데스에게 넘겨주며 사실상 이적이 임박했다고 점쳐지기도 했다. 맥과이어는 잔류를 택했다. 2025년 여름이면 만료되는 계약에도 맨유에서 주전 경쟁을 원했다. 다행히 맥과이어는 2023에서 2024 시즌 다른 센터백들의 부진과 함께 32경기를 출전했고 준수한 활약으로 맨유 수비진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됐다. 올 시즌은 리그 4경기에 출전해 2경기 선발로 나섰다. 하지만 맨유도 맥과이어의 판매를 이제는 미룰 수 없는 상황이다. 맥과이어와의 계약은 2025년 여름까지이기에 이번 겨울 판매가 불발되면 자유계약으로 역대 수비수 이적료 1위 선수를 내보내며 온전히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 다만 걸림돌이 있다. 팀토크는 맨유는 맥과이어의 계약이 만료되기 전에 그를 내보내고 싶어 한다. 그들은 이번 겨울 맥과이어가 새 구단을 찾도록 하는 계획을 세웠다. 아직 맥과이어가 어디로 갈지에 대한 소식은 없다라고 전했다. 이어 다만 맨유가 맥과이어를 내보내는 가능성에서 이를 좌절시킬 요소들이 있다. 하나는 그의 주급이다. 맥과이어는 다른 구단으로 이적하더라도 높은 주급을 낮추고 싶어 하지 않는다. 또한 구단들도 그를 자유계약으로 내년 여름에 영입할 수 있기에 이번 겨울 돈을 지불하고 싶지 않을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맥과이어의 주급 수준은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에서도 최상위권인 19만 파운드, 약 3억 3천만 원, 다. 토트넘 최고 주급자인 손흥민과 동일한 수준이기에 맥과이어를 원하는 중하위권 팀에서 이를 충족시키기는 쉽지 않다. 맨유의 영입 실패 사례로 꼽히는 맥과이어가 작별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 다만 작별까지도 맨유의 마음대로 풀리기는 어려워 보인다.